이 바쁘신 가운데 이 먼 길을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조병식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다녀갔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변모하고 발전하셨습니다. 저기 인상가의 주겸산업화 38도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자연의학 하러 산에 들어갈 때 세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배움을 얻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인상동천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걸 또 주겸을 이렇게까지 많이 또 발전시켜 주셔서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 쓰신 책을 네. 영문으로 번역한 게 박성진 선생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분께서 그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난 우리 원장님 보내주셨나 했더니 그분이 성학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내추럴 힐링, 예. 예, 자연치유 네. 그 책을 쓰셔가지고 역시 우리 조병식 원장님이 아직도 굉장히 자연치유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그 책도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박성진 선생님께서 영문으로 내어서 좀 미국에 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자연의학을 좀 알렸으면 한다고 해서 내었는데 사실 아마존에 올라간 지 한 2, 3년 뭐 이렇게 서적으로 올라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팔진 못했고요. 원래 이제 서양 분들이 이 동양의학을 이해하고 또 자연치유의학을 이해한다는 게 뭐 쉬운 게 아니고 이제 하버드의 그 앤드루알 박사는 또 이 스판테니스 힐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말로는 자연치유 이런 책을 이렇게 펴시기도 했는데 하여간 아직도 그 자연치유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또 깊이 있는 것은 서양에서는 조금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 미국의 자연의학은 뭐 거의 뭐 기능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뭐 생화학적인 걸 기반으로 한 걸 이야기하고요. 그 사실 이제 뭐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연치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질병을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이게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요즘은 이제 첨단의학으로 그 미래의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에 K미래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 지 한 2년 되었고요. 이제 경주의 자연치유센터는 그대로 있고요. 그럼 뭐 회장님께서 10여 년 전에 저희 경주 자연치유센터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뭐 저는 또 그때부터 또 꾸준히 또 주겸을 또 환자들 치유를 위해서 사용을 해왔고 또 이제 회장님 또 근황도 최근까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래의학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의학의 출발이 처음부터 이제 그 자연치유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고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세상의 어떤 병도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함께 자연치유를 대단히 강조하고 자연치유에서 힘이 나오는 거는 되게 뭐 체온이라든지 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찾았는데 지금은 의료계가 모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도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강조한 자연치유를 외면하거나 모르거나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건강에 오히려 그 역효과를 자초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데 그래 미래의학으로 지금 자연치유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인위, 인공, 조작, 화학 이런 의학이 지금 만연하고
그것이 이제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자연치유의학으로 이 눈길을 돌리고 그쪽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회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저는 이제 통합의학하는 의사로서 사실은 이제 뭐 15년 동안은 이제 현대의학만 가지고 해왔었고, 또 지금까지 또 20년은 또 자연의학과 함께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볼 때, 사실 뭐 제가 통합의학을 추구하게 된 것도 사실 회장님 말씀하신 뭐 현대학의 그런 이제 한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금 현대가 뭐 회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 수명은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건강 수명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 빼고는 다 9가지가 만성 질환입니다. 이제 1등이 암이고요. 2등이 심장 질환이고 3등이 폐렴이고요. 이게 44.5%가 차지를 합니다. 그 지금 또 보면 뭐 이제 회장님도 느끼시다시피 암 환자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가면역 질환도 굉장히 눈에 띄고 늘고 있고요. 이런 질환은 거의 현대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질환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의학이 이런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한계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회장님 말씀하신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걸 통합해서,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을 반쪽 의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반은 이 자연의학, 자연치유에서 찾는 게 맞다. 그래서 통합의학으로 우리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주겸이 산업화된 지가 38년인데, 이 주겸이 사실 자연 치유에 있어서 가장 이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인체의 면역력이 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해서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치유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의료계가 계속 그 효과도 확실치 않은 백신, 치료제 여기에 몰두하다가 그냥 죽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코로나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런데 그거보다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잇따라 인류를 침공할 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의료계가 손 놓고 앉아서 대비책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패배주의 인식이 팽배해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의료계 이해는 가요. 의학도 지식의학에서 지혜의학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뭐 전반적인 또 의료계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통합의학을 하면서 우리 의료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오픈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근거 기반의 의학이라는 게 또 조금 한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더 발전하려면 경전을 내려놓고 이제 사실은 더 자기 지혜를, 그게 이제 지식에서 지혜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이 통합의학을 하면서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이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살릴까라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제 사실 뭐 많은 연구와 또 고민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또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열린 마음으로 하면서 이게 그런 지혜들이 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의학이 사실 그렇게 통합의학으로 또 치유를 받아들여서 또 해야 그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만큼 밝아졌으니까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이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방법을 서양에서는 그 명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뭐 회장님 그동안 이제 뭐 주겸을 산업화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아버님 또 가업을 이어서 또 회장님이 그동안 해오시면서도 아마 그런 지혜가 또 더 생겼을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산생은 그냥 그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 대각한 분의 그 소위 지혜도 네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지혜고 하나는 또 이 묘 관찰지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그 지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 인산생이나 석가모니 부처나 저런 분들은 대원경지라고 그럽니다. 그 큰 거울이 이 시방삼세를 하나도 그 어둠이 없이 밝게 잘 보는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등성지는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인데 다만 점화를 못해서 스스로도 밝아지지 못한 거예요. 한 10년부터 가장 강조하는 이제 영양소가 그 회장님 말씀하신 미네랄이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그 주겸 알고 나서 인산 선생님께서 이 주겸을 배 터지게 먹어라. 이게 이제 처방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그 인산 선생님 말씀하시고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토양의 미네랄 부족으로 인체가 다 미네랄 부족이 되고 이걸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인체가 산성화되는 그더라고요. 예, 그걸로 이제 면역이 계속 떨어지고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이 6단계로 나누면 여기에 미네랄들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네랄 부족으로 산성화되고 면역자가 사실은 이제 전체 지금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인 선생님 말씀이 주겸을 배 터지게 먹어라. 이게 정말 비방이었습니다. 미네랄 닥터라고 하는 조엘 올렉 박사의 그 책에는 데드 닥터스 돌라이죠.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철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최대치 젊은 사람이 소화력도 좋고 할 때 최대치 흡수율이 4% 정도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께서 하신 발효, 저 공정을 거치면 간장, 된장, 뭐 김치, 이제 고추장 이런 걸 거치면 발효를 거치게 되면 40% 높아진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한 게 그런데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게 타가지고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미국 클라크 광산에서 이제 유타주에 거기서 나오는 그 액체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는 흡수율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 화산 폭발의 그 온도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흡수율이 90% 이상이 된다. 근데 주겸을 굽는 그 온도가 화산 폭발 그 온도보다 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이 쇠고 뭐가 싹 녹아버리니까 네. 용암처럼 그렇게 녹아서 됨으로써 이 주겸의 그 천일염의 철분 가량 100g이 있다라고 하면 몸에는 4g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겸에는 그 90g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수십 종의 미네랄의 보고인데 그걸 잘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염화나트륨이 다가 아닌데 지금 뭐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계속 저염식만
예,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화나트륨 타령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근한 예로 나트륨만 염화나트륨 NaCl로 돼 있는 그 우리 쉽게 말하면 정제염입니다. 이 정제염을 먹으면 즉시 혈압이 오르고 즉시 이게 탈이 생겨요. 그렇죠. 헐고. 그런데 혈압이 오르는 문제가 거기에 천연적 비율의 칼륨을 첨가할 경우에 혈압 안 오릅니다. 대체. 그러니까 물질 하나만 적정 비율로 첨가해도 그게 없기 때문에 미국은 무지하게 짜게 먹는데 뭘로 짜게 먹냐? 대형 소금입니다. 칼륨을 첨가한 소금.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실조차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해롭다. 그러니까 먹지 마. 저는 이제 소금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 하면 다 염화나트륨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소금하고 염화나트륨은 원래 아니죠. 네. 염화나트륨과 다른 물질들 8, 90종이 섞인 것이 우리나라는 소금인데.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은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히말라야에 또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근데 그거를 찾아서 쓰면 또 뭐 버금가는 물질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그걸 찾아가지고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는 공식으로 나오는데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액체가 1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 미국 그 유타주의 클라크 광산에서 그 이제 주로 조엘 올렉 박사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신 거죠. 그 콜로이드 미네랄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뭐 건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서 그 과거 이제 몇천만 년 전에 천만 년 동안 미생물 작용으로 예, 만들어진 그럼요. 예.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화산 폭발입니다. 네. 그 온도에 의해서 처리된 것들인데, 그래서 콜로이드 미네랄인데 이제 그런 건 찾기도 어려우냐. 그런 걸 이렇게 찾아서 쓴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적고 너무 비싸고 뭐 산삼하고 비슷한 거죠. 좋다는 건 알지만 그 돈이 얼마나 비싸고 또 많지도 않고. 원자림 요새 그 이제 정말 자연치유 의학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음식도 그렇고 약초나 이제 약재들이 그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효과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옛날 그 물질이 아니고 뭐 말이 당귀지 지리산 물이 시작되는 데 나오는 그 당귀하고 이제 그 재배한 당귀하고 또 과거 이제 5년마다 윤작을 했던 그 인삼하고 지금 그렇게 윤작하지 않고 연작을 해서 기르는 인삼하고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뭐 의료계에서 노력을 해서 우선 그런 좋은 약재들이나 또 먹거리들이 좋아야 질병 예방도 되고 또 그다음에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할 텐데 그런 뭐 어떤 노력들을 좀 뭐 의료계 차원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효소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효소의 부족도 특히 이제 항산화 효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또 인체의 산성화 쪽으로 또 소화장애 문제 이런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효소도 많이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암 치료에는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에 있는 화학 성분들을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합성하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우선 농법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이 숲을 태워가지고 그 미네랄이 많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한 10년 농사 짓다가 또 옮겨야 되는 화전민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농법이 이 인체 생명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아예 그냥 그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같은 토양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연작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 토양을 못 쓰게 만들고
거기서 나온 곡식 채소 과일을 먹고 자기 몸이 그냥 또 병이 들고 약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로운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좀 활용해서 네. 이 정말 대한민국의 이 모든 먹거리와 모든 약재들이 이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오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국민 건강이 제대로 이렇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는 땅을 살리고 그 제대로 된 농법을 해야 먹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약재를 사용한 약재로 쓰는 것들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재생의학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체가 이제 영어 개념으로는 regeneration, renewal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들어가야 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미네랄 영양소들이 제대로 들어가 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상 세포로 되돌리는 게 지금 재생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인산의학을 한국화해서 발전시키는 게 저는 이 재생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그 이제 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공감이 되고 좋은데 뭐냐면 일반 동식물 중에 이 재생력이 아주 뛰어난 게 있잖아요. 제일 뛰어난 게 그 뱀이거든요. 뱀은 이거 때려서 기절했다가도 흙냄새 좀 맡고 있으면 또 살아납니다. 그 지 허물 벗고 다시 또 살고. 그러니까 국악을 탈피하는 게 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학협회 보면 뱀 이렇게 지팡이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연에서 배울 게, 그러니까 어떤 의학자는 그 사람은 이제 자연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뱀을 때려 놓으니까 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 흙냄새 맡고 그 나무 위에 걸어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흙냄새 맡고 해독이 되니까 살아나요. 그리고 가만히 뱀이 어디로 가서 뭐 하는지 봅니다. 뱀이 가만히 보니까 뱀이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댕댕이 풀 거기 가가지고 지가 먹기도 하고 몸에 바르고 막 그래요. 그 사실 저도 뭐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또 대체의학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뭐 이게 제도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국가에서 좀 특별히 또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의학이나 중국 의학을 대체 의학이라고 얼터너티브 메디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건 대체 의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통합의학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대체 의학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의학, 한국 의학이 대체 의학이지.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 의학을 왜 대체 의학이라고 하냐. 그냥 뭐 전통 의학이다 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이걸 전통 의학이고 옛날 의학이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를 본다면 현대 그룹만이 현대가 아니라 현대 의학만이 현대가 아니라 지금 한의학이고 뭐고 다 현대 의학이죠. 시대를 따진다면 그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것이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의학인데 그래서 그 용어도 잘못되고 이제 이래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마저도 의자가 들어간다고 교육부에서는 또 대체의학이라는 말도 잘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면 그 발전을 가로막고 그다음에 통합의학 이제 그 단체가 있잖아요. 통합의학을 나라에서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냥 양의 한이 만나면 매일 싸움만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의 한의가 갈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어떻게 하면 암난치병 이 괴질 환자를 서로 협력해서 잘 고칠지를 하지 않고 그쪽이 그게 좀 효과 있어? 그럼 그거 해봅시다. 미국 의사들은 침 잘 넣는 사람 많잖아요. 그 내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양의사가 침 넣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들이 그 단순 비교만 해도 너무 차이가 많고 중국은 아예 뭐 중의 70%, 양의 서의 30%또 서의는 서의 70%, 중의 30%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의학이 어디까지나 환자 중심으로 또 환자의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이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뭐 돈벌이가 좀 될란가? 의료 수가를 좀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해서 좀 짭짤할란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그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곡이 많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가 해야지. 네. 보건복지부가 그 사람들을 뭐라 하고 이 사람들 뭐라 하면 그 말에 쏠려서 적당히 해버리고 그 사실은 뭐 의료계부터 자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어쨌든 뭐 또 의사들 의료인들 중에 또 많은 또 양심적인 분들이 계시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통합의학의 길로 또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학은 그렇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형태는 이제 그 이런 서양과 동양의 통합이라고 보고 여러 나라 의학의 장점들을 통합한 의학이라고 보는데 이제 K 미래 그 의원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 통합 의학도 형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 정말 미래 의학은 이 결국은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시반본으로 돌아가서 자연치유 의학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Back to nature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뭐 루소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더 전에 노자의 그 도덕경도 무의자연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무의자연이 그냥 자연 그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좀 더 자연스러울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노력, 인공 조작 이런 거 그 심할수록 사람만 피곤하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좀 더 자연에 가깝고 좀 더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이제 그럴 적에 효과도 높고 하기 때문에 노자는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처세와 정치를 말하기 위해서 무의자연의 정치 철학을 말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게 인산 선생의 무의자연의 의학은 뭐냐 하면 무의의료라야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그 무의자유죠. 무의자연이 무의자연인데 그건 정치고 처세고 이거는 사람 병 고치는 거고 그래서 이 K 그 미래의원이 미래의학이 이 좀 더 자연의학으로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좀 더 지혜로우면 이제 현대적으로 이게 등장한 많은 기술과 지식을 접목해서 훨씬 더 밝아지고 훨씬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정말 K 메디슨이 이 지구 전체의 K 미래의학으로 이렇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장님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의료를 이렇게 정립하고 또 그걸 적용해서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훌륭한 의료인들이 많다는 걸 참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 뭐 또 우리 또 인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참 의료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회장님이 또 그 길에 또 이렇게 매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함께 또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